텐서를 이제 정의하는 그 룰을 가장 이제 대표적인 텐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티전 텐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텐서 이제 벡터를 일반화한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때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벡터가 뭐냐면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에서 떨어져 있는 어느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그 지점까지 뭐 P라고 할까 그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저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이거 우리가 그러면서 저것을 점 P 혹은 위치 P의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제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위치를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주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대상인 거죠. 좌표니 뭐니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좌표를 이제 편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위치를 편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도입을 해요. 이 좌표계를 도입해서 기하학적인 그 위치를 표시하는 이런 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라서 카티지언 코디네이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축을 그리면 어떻게 이 위치를 세 개의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죠. 세 개의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각 축상으로 정사형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점에서 점 P까지 가려면 X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Z축의 평행한 방향으로는 요만큼 가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의 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좌표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X, Y, Z라고 했는데 쓰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X1, Y1, X2, 이제 X3라고 할게요. X축, Y축, Z축이라고 안 하고 1번 축, 2번 축, 3번 축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X1, X2, X3를 우리가 좌표라고 부르는데, 요 좌표를 쉽게 표시하는 방법은 뭔가요? X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내가 X축이라고 했는데 그 X축 방향에 평행한 단위 벡터. 자, 이거 뭐냐? 벡터를 그냥 2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길이가 1인 이런 것을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단위다 그러면 이제 길이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벡터는 그냥 화살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좌표는 xi라고 하면 얘는 그 위치와 각 축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의 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위치, 기하학적인 어떤 위치를 숫자 3개로 표시했고 그걸 이제 좌표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내가 물체 위치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축을 하필이면 이렇게 그려서 좌표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은 나는 좌표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서로 수직한 이제 3개의 방향만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를 X1
x,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는데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3번 축이야. 그러면 똑같은 R이라는 기하학적인 대상이 있는데, 위치가 있는데, 내가 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달리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뀐 축에서는 좌표가 달라지겠죠.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져? 자, 축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xi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위치를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검정색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위치는 x1, x2, x3야 라고 주장을 하겠네요. 그런데 이 파란색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점 P의 위치는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이야 라고 주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표 축은 그냥 임의로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예요. 임의로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파란색 좌표 아니면 검정색 좌표 아니면 빨간색 좌표를 하더라도 좌표 값은 다르죠. 그러니까 파란 좌표하고 검정 좌표는 숫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을 달리했으니까. 그렇지만 둘은 서로 같은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 같은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파란색 좌표 값을 빨간색 좌표로, 검정색 좌표로 변환해주고, 혹은 검정색 좌표 값이 있으면 걔를 파란색 좌표 값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좌표 축은 우리가 임의로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x1, x2, x3를 알았을 때 x1, x2, x3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뭐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xi 프라임은 그 위치, 불변하는 그 위치에다가 내가 그린 이 축으로 내적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원래 검정색 좌표축을 그리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사용한 좌표축을 이용하면은 이게 바로 R 벡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걸 내적해야지 xi 프라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x1에다가 누굴 곱하면 돼? 그 사람의 좌표축과 나의 좌표축을 이렇게 내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을 이 식이 길어졌는데 내가 얘를 이제 썸메이션 기호를 잘 도입을 하면 내가 J는 1서부터 3까지 하고 이 앞에 있는데 여기 E1, EJ 그 다음에 EI 프라임 XJ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니 뭐 순서를 바꿔도 되고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한 좌표계에서 같은 벡터의 좌표와 다른 좌표축에서의 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자, 이 식을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요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에만 이제 상관하는 거죠. 축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단위 벡터 사이의 내적은 원래 벡터의 내적은 길이 곱하기 사이각의 코사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단위 벡터니까 길이는 다 1이고 따라서 이걸 내적을 하면 두 축 사이에 이루는 각도
그 각도의 코사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고 불러요.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방향 코사인은 내가 내 축과 너의 축의 정보를 알면 방향 코사인 내가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방향 코사인에 의해서 한 좌표계에서의 좌표가 다른 좌표계의 좌표로 변하네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방향 축을 변환했을 때 생겨나는 그 방향 코사인에 의해서 숫자들의 어레이, 여기 크기가 3인 이제 어레이가 있죠. 그런 어레이가 있는데 그 어레이가 숫자 3개의 집합이 이 방향 코사인에 의해서 변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카티전 벡터라고 불러요. 카티전 벡터. 자, 다시 정리하면 내가 이제 앞서 썼던 이제 방향 코사인이 이제 뭐냐면은 EI 프라임 EJ, 이게 이제 숫자가 9개가 있겠죠. 그 9개가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행렬로 표시할 수 있겠죠. 행렬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A11, A12, A13, 자, 여기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축에서 다른 축으로 가려면은 이제 요 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IJ는 요거 방향 코사인이고요. 자, 이럴 때 위치 벡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바뀐 축에서의 좌표는 AIJ, 뭐 성분은 소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AIJ의 바뀌기 전의 좌표를 곱해서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의 이제 좌표의 변환이에요. 좌표의 변환. 혹은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제 행렬로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이 이 좌표 변환을 나타내는 그 행렬 A에 의해서 그 행렬 곱으로 변환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카티전 텐서라고 불러요. 카티전, 지금 이제 벡터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카티전 벡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한 좌표계에서의 성분을 알고 있고, 그럼 이제 다른 좌표계에서 성분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냥 이 A라는 행렬에 의해서 변환되는 그게 그 다른 좌표계에서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카티전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카티전 벡터가 되면 이게 뭐가 좋은 거냐? 카티전 벡터가 되면은 내가 축을 어떻게 잡더라도 위치라는 것은 불변이죠. 어떤 불변하는 물리량을 앞서 페이지에서 물체 위치는 불변이에요. 그렇죠? 내가 축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 물체는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축을 잡는 방식에 따라서 좌표들이 막 변하고 있어서 그럼 내가 이제 좌표만 얘기하면 과연 그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왜냐면 좌표마다 그 축을 잡을 때마다 좌표가 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좌표계에서의 그 좌표와 다른 좌표계에서의 좌표가 항상 여기 보여드린 카티전 벡터의 데피니션 요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불변하는 그 벡터의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카티전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역행렬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요 A가 이제 변환 행렬인데, 좌표 변환 행렬이에요.
좌표 변환 행렬인데 이 좌표 변환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건 이제 숙제로 낼 텐데 이것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그 행과 열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근데 이 좌표 변환 행렬은 어떤 좋은 성질이냐면은 이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이 역행렬이 돼요. 역행렬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행렬 중에 나의 트랜스포즈가 나의 역행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소고날 행렬이라고 불러요. 오소고날 행렬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소고날 행렬이기 때문에 x1, x2, x3는 그럼 얘는 역행렬의 x1', x2', x3'이잖아요. 그런데 오소고날이 A 트랜스포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xi는 뭐가 되는 거예요? J의 A 트랜스포즈의 ij x J 프라임이니까 얘는 summation J AJI XJ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거 두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과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그 2차원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행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물론 앞서서 벡터 애널리시스를 공부할 때 다 공부하셨겠지만 자, 2차원에서 내가 이제 이런 축이 있어요. 그 X축, Y축 혹은 이제 X1축, Y1축이 있는데 내가 축을 이제 이게 X 프라임 축, 이게 이제 Y 프라임 축이야. 근데 여기 이걸 우리가 이제 세타만큼 회전 축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이 행렬 자, 요건데 그러면 이제 A11은 요거 있죠? 그러면은 A11은 X축과 X'축의 방향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자, A12는 Y축과 X'축의 방향 코사인이니까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제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A21은 뭡니까? 얘는 Y 프라임 축과 X 축 사이의 방향 코사인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A22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자, 예시로 자, 이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벡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벡터는 내가 얘를 RA라고 할까요? 아니, A라고 하면 안 되고
P라고 합시다. 요 점을 P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RP라는 저 벡터는 RP라는 벡터는 좌표로 표시하면 X축, Y축으로 표시하면 얘는 1, 0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X 프라임, Y로 표하면은 여기 이제 요 변환식에 따라서 X, I 프라임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쟤는 이제 요 행렬에다가 1, 0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한번 진짜 x 프라임 좌표가 코사인이 되고 y 프라임 좌표가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이제 q라고 하고 요 rq는 그러면은 이제 rq는 xy 축에서 좌표를 하면 0, 1이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축으로 하면은 저 행렬에다가 0, 1을 곱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요 방향으로는 사인 세타고 요 방향으로는 코사인 세타구나. 이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위치 벡터가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위치 벡터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이걸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요 위치 벡터에게 변환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카티전 벡터 혹은 이제 텐서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양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좌표계에서 V1, V2, V3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좌표계에서는 걔는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 이런 세 개의 좌표로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이 좌표 변환에 대해서 그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그 컴포넌트들 사이에 이 좌표 변환 행위 앞서 이제 방향 코사인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변환을 하면 걔를 우리가 이 세 개의 좌표로 표시되는 그 양을 카티전 벡터라고 불러요. 카티전 벡터라고 부르고 그럼 카티전 텐서는 뭐냐? 카티전 텐서는 뭐냐면 그 양이 어떤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이 이제 한 좌표계에서 아까 이제 그 스트레스 텐서처럼 P11, P12, P13, P21 이제 이렇게 되고 다른 좌표계에서는 여기다 이제 P 프라임으로 돼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자 여기 성분 다 쓰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그 P 프라임이라는 그 행렬이 이제 그것의 성분이 IJ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 성분이 AIK, AJL 원래 그 오리지널 좌표계에서의 그 성분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변환 규칙을 따른다 라고 할 때 그때 얘를 카티전 텐서라고 불러요. 그럼 뭐 텐서, 뭐 벡터,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랭크 1 텐서라고 부르고요. 지금 예를 보여드린 거는 이제 랭크 2 텐서라고 불러요. 여기서 랭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딩 같은 거 배우셨으면 어레이를 할 때 1차원 어레이냐 2차원 어레이냐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랭크 1은 그 1차원 어레이로 표시할 수 있는 거. V1, 2, 3가 1차원 어레이잖아요. 근데 P1, 1, 뭐 P1, 2, 뭐 해서 P3, 3 이건 이제 2차원 어레이잖아요. 이제 그걸 랭크 3, 2라고 하고 그럼 이런 컴퓨터 할 때 3차원 어레이도 잡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랭크 3 텐서라고 얘기를 해요. 랭크 3 텐서는 어떻게 변환하면 될까요? 여기다 랭크 3는 여기다 인덱스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도 인덱스 하나 더 추가하고 변환 행렬 하나를 더 추가하면 그럼 랭크 3가 되고 일반적으로 랭크 n도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떤 양의 좌표가 위치 벡터와 똑같이 변환이 되면 그럴 때 그 벡터를 카티전 벡터 혹은 카티전 텐서라고 부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그 벡터와 텐서들의 어떤 예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